로봇주들은 지금은 약간 움직임들이 거의 뭐 테마주 형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군집해서 움직이긴 합니다만 로봇 주식들도 나중에는 엄연한 하나의 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사실 지금 비싸다라는 평가가 있지만 지금 매매 안 하면 언제 매매하겠어요.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팀장님과 시장에 관한 이야기, 또 투자 전략 이야기합니다. 주도주가 될 만한 혹은 이슈가 올해 연초에 됐었던 것들을 다시 좀 봐야 돼서요. 예, 로봇이나 AI 관련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연초에는 이제 연초나 지난해는 로봇이 잠재정이 있는 주식으로 뜨거웠는데요. 다음에 챗 GPT가 나오면서 확 세상이 그죠 그쪽으로 쏠려가면서 AI가 조금 더 관심권에 있는데 지금은 또 뭐 챗 GPT도 뭐 다들 검색해 본다더니 조금 시들해요. 그렇죠. 이게 이 패션이라고 이제 관심이라는 게 확 갔다가 잊어버리고. 근데 이제 챗 GPT나 AI는 사이 그 뭐 한번 얘기하다 끝날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다만 AI는 뭐 조금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관련 주식들이 또 많이 떨어지면 뭐 한 또 이슈몰이라던가 뉴스 나오면서 또 올라갈 수 있는데 전형적인 아직은 AI 관련 주식들은 전형적인 테마주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네. 로봇보다도 더 그렇죠. 로봇은 사실은 상장도 하고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이랑 연결되고 또 실적이 나는 곳도 생겨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챗GPT AI 관련된 거는 아직은 더 좀 그렇죠. 약간 진짜로 말로 올라가는 내러티브로 올라가는 그런 주식이라서 AI와 관련된 말씀은 사실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 변동성도 심하고. 다만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추가 매수 물리셨던 분들은 아마 추가 매수보다는 있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있는 수량만. 왜냐하면 섣불리 추가 매수나 물타기 했다가는 당연히 성공할 수도 있겠죠. 물타기해서 반등 시 매도하고. 근데 이게 성공했으면 독이 됩니다. 나중에 정말 끝물에 물타기 했다가 영원히 물려버리는. 그렇죠. 네, 주식시장에서 정말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렵습니다. 딱 한번 좋아서 수익 내고 오케이 또 조정받으면 사고 또 수익 냈어.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마지막일 때 사버려. 물려. 그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점. 이게 AI는 잘못 물리면 좀 오래 갈 수 있다. 다만 로봇은 종목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AI는 조금만 더 그쪽으로 연관하면 뭐 AI 기업 자체는 사실은 시총도 뭐 크지 않고 그죠. 예를 들면 뭐 셀바스, 코난 이런 게 한 6천억 되네. 그것도 많이 올라와서 많이 올라서 그렇죠. 한 2, 3천억 하다 지금 6천억 온 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그 좀 대응이 가볍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맞습니다. 오를 땐 막 15% 20% 빠질 때 10%씩 빠지고. 근데 이제 AI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기업보다는 뭐 반도체 쪽이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받을 거다. 반도체 D램이나 설계 회사를 좀 보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조금 더 AI에서 확장돼 가지고 뭐 PCB 업체들도 뭐 그거 나오기도 하는데 AI는 사실 좀 말을 좀 아끼고 싶습니다. 변동성도 크고 굳이 매매해야 되나? 무슨 소식 밀리는데 그냥 매매하는 정도, 정말로 하루 이틀 정도 매매하는 정도만 벌으면 좋겠고요. 저는 좀 로봇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로봇 보자. 지금 사실 뭔가 최근에 테마주도 많이 압축이 됐어요. 그래서 시장에 돈이 갈 만한 데가 지금 아까 했던 우리 2차 전지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로봇이나 AI 관련주 몇 개, 이 정도에서 그냥 돈이 뺑뺑 도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대장주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최근에 로봇 주식들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계속 대장주 역할을 했지만 당일로는 또 대장 역할을 바뀌거든요. 뭐 로보스타가 대장이었던 적도 있었고 유일로보가 대장이었던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로봇주들은 지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게 전기차도 사실 2014년에 처음 등장했다 2019년, 2020년부터 주식이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로봇주도 사실 이슈가 나온 건 꽤 오래됐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실제로 우리가 전기차만큼 우리 실제 생활에서 로봇이 피부에 아직 와닿는 정도는 아니고 뭔가 사실 산업 현장이나 이런 쪽에서 사실 좀 더 있겠죠. 서비스나 이런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조금 더 사고를 확장을 해도 우리가 로봇을 맞닥뜨리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겠죠. 그래서 사실 로봇도 그나마 AI보다는 나은데
로봇도 사실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로봇도 뭔가 이슈가 불고 중장기 성장성으로 해서 나중에 혹시 모르죠. 또 2차 전지와 같은 그런 흐름의 시세를 연출할 수도 있어서 로봇은 계속 좀 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SPG가 하는 뭐 감속기라던가,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인탑스에서 하는 뭐 그런 회사들이라던가 산업 현장에 산업 성장에 쓰는 것들이잖아요. 거잖아요, 그거는 예. 실제로 그걸로 실적을 내고 있는 것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개인들이 휴대폰 바꿔 쓰지 이런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테마에서 이제 정말로 이제 실체가 있는 산업으로 바뀌어가는 그렇죠.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섹터들은 로봇주들은 지금은 약간 움직임들이 거의 뭐 테마주 형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군집해서 예. 움직이긴 합니다만 로봇 주식들도 나중에는 엄연한 하나의 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사실 지금 비싸다라는 평가가 있지만 지금 매매 안 하면 성장주 언제 매매하겠어요. 사실 시장 환경이 좀만 도와줬으면 좋겠지만 뭐 그렇지 않아도 뭐 일단은 지구관에서는 매매는 한번 해보시면 되는 종목. 굳이 로봇과 AI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로봇 쪽이 로봇이 좀 더. 훨씬 낫죠. 네. 기업도 많고요. 네. 로봇 관련주도 처음에 대기업들도 많이 뛰어들었고. 처음에 로봇 얘기할 때는 몇 개 없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때는 네. 뭐 SPG 그죠? 네. 감속기 쪽. 그다음에 LG에서 뭐 로보스타, 로보티즈 뭐 그 정도? 인탑스도 있었고 뭐 그 정도였었는데 네. 요즘 보면 최근에 상장한 것도 많더라고요. 네. 뭐 SBB테크, 뭐 네. T 로보틱스 뭐 엄청 많아요. 뭐 인탑스는 사실 원래 휴대폰 케이스 만드는 맞습니다. 업체인데 네, 맞습니다. 로봇 케이스 합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굉장히 좀 많아져서 변별력이 없을 수 있고 좋은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로봇은 어쨌든 간에 AI보다는 조금 더 관심이 있다. 뭐 어떻게 네.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뭐 매출 시총을 보고 접근해야 돼? 무조건 매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매출의 성장성. 네. 예, 일단은 성장주들은 실적보다는 외형 확대가 가장 큰 우선시죠. 시장이 되니까 네. 매출 성장성들이 가장 YOY로 크게 늘어나는. 그러니까 올해도 늘어나는 회사들 있겠지만 내년에도 더 늘어날 걸 예상하는 회사들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예, 그런 종목들 많이 보시고 저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네. 그러니까 재무제표 같은 걸 보면서 어쨌든 간에 그렇죠. 성장주는 이제 이익은 나중에 볼 그렇죠. 거잖아요. 나중에 볼 거니까. 네. 네.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나중에 볼 거로 보고 네. 일단 매출이 안 늘어나면 의미 없는 그렇죠. 의미 거니까. 없죠. 예. 그렇죠. 팔리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예. 팔려야 많이 팔리고 이제 규모의 경제를 해서 그렇죠. 그렇죠. 수익이 나는 거니까 매출액이 큰 쪽으로 매출액이 늘어나는 걸 보고 네. 그 다음에 어쨌든 매출액이 늘어나려면 대기업하고 연관되어 있는 쪽이 더 그렇지 크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네. 삼성과 연관돼 있는 회사들, 네. 그다음에 뭐 LG와 연관돼 있는 회사들, 뭐 그런 쪽이 사실 실질적으로는 좀 중장기적으로 예를 들어 매매 아니고 나는 홀드에 가겠다라고 하면 사실 그런 쪽이 조금 더 나은 거죠. 그 뭐 잘 아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네. 이제 삼성이 지분을 그렇죠. 이제 네. 넣은 거고요. 이제 LG 그룹이 원래 그 전에 원래 있었고죠. 네. 로보티스랑 로보스타 둘 다 그쵸, 있던가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네. 로봇자 붙은 쪽이고. 네, 로보스타는 LG전자가 대주주니까. 아 그렇죠.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현대차 그룹도 뭐 관심이 있다 그러면서 좀 움직였던 게 유일 로보틱스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아직 판명은 안 된 거죠. 윌로보는 오늘 뭐 최근에 조금 더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네. 그나마 윌로보틱스는 목표 주가도 좀 나와 있고 운용사에서도 좀 많이 가져가고 있고 뭐 지금 당장은 뭐 실적이 엄청 있지는 않지만 뭐 이제 매출이 이제 올해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주식 중에 하나인 거죠. 네. 네. 사실 뭐 많이 빠지도 않았고, 네. 많이 오르지도 않았지만 그렇죠. 그다음 이런 것들이 사실 순환매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 최근에 덜 올랐네로 음. 접근해 한다면 이런 주식으로 또 접근 모일 수는 있죠 돈들이. 네. 그러니까요. 로봇 쪽은 뉴스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닭 튀기는 로봇부터 해가지고 그죠? 그때가 사실 제일 황당했던 것 같아요. 닭튀긴 로봇으로 이렇게 재료가 됐네. 이렇게. 그렇죠. 네. 그 저기 휴게소 같은데 이렇게 네. 커피 내려주는 거 안 드셔보셨어요? 저희 회사에도 있습니다. 저희 지하에도. 아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 말고. 네네. 돈 내고 먹는 거죠. 드셔보세요. 그렇죠. 네. 맛있어요. 커피는 진짜 별 기술 로봇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가장 간단한. 그렇죠. 커피 네. 이렇게 그라인더로 척척척 네. 갈아가지고 그죠? 나름 할 건 다 해요. 다 하겠죠. 이렇게 쫙쫙 스탬핑이라고 네. 눌러요. 그래갖고 쥐 가져와가지고 그죠? 여기다 물 쫙 부어가지고 그죠? 네. 그다음 물 추가했고 다 갖다 주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류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뭐 인탑스나 이런 쪽은 이제 기존 사업에서 좀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인탑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게 휴대폰 케이스인데
주가 좀 보자. 최근에 좀 역시 받았네. 인탑스가 네. 진짜 항상 말하는 정말 싼데 왜 안 오를까? 진단 키트에도 그 플라스틱 네. 요게 인탑스 맞습니다.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얘기했었죠. 그때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네. 진단 키트에 이게 인탑스가 만든다. 플라스틱. 네. 플라스틱 그죠? 껍데기. 요즘은 또 이제 그러니까 로봇도 플라스틱을 만드니까 네. 그죠? 로봇 플라스틱 만든다. 그에 비하면 주가는 뭐 별로 그거를 움직인 게 별로 없네. 네. 그죠? 그렇죠. 주봉으로 보면 그냥 플랫하네요. 그죠? 올해도 실적이 한 1,400억 예상, 작년에 1,400억 했는데 지금 시총이 4,700억이니까 네. IT인데 왜 이렇게 싸가 된 거죠, 사실. 예. 3년 이 정도면 뭐 퍼 3, 4배밖에 안 되니까 네. 4배, 5배밖에 안 되니까. 근데 주가는 계속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뚫고 한번 올라가는 대량 거래가 한번 나와주면 그렇죠. 그러면 저는 사실 지금 딱 인타스만 놓고 봤을 때 네. 그냥 이게 누가 봐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박스 하단 이렇게. 그죠? 박스 이렇게 한 27,000원에서 32,000원, 33,000원 정도 박스 상당히 보이는데 저는 오히려 박스 하단이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뚫고 내려갈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네. 박스 하단은 뚫고 갈 수 있죠. 올라갈 수 있지만 이 차트만 보면 지지선이니까 네. 지키고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네. 근데 네. 몇 번 다져졌어요. 그게 오히려 저는 더 공격적인 투자자의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끼고 내려갈 끼고 수도 내려갈 있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바로 손절 나가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게 공격적인 투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단 차라리 올라갈 때 사는 게 그렇죠. 낫다 이 저는 말씀하시는 차라리 거죠. 지금보다 비싸 5,000원 더 네. 비싸게 줘서 하더라도 아예 저항 뚫고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예. 대부분 아래에서 사면 안전한 투자자라고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근데 잘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안 그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박스 하단이라고 생각해서 또는 지지선이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네. 거기를 뚫고 내려갔던 주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그 주식 한두 개가 사실 계좌를 다 망치거든요. 예.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박스 하단에서의 매매 전략은 위험한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역설적이네요. 네, 그죠? 역설적으로 저는 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박스 하단에 사서 네. 박스 상단에 판다. 판다는 것은 박스가 지속적으로 유지해 일단 가정이 깔려 준다는 있는 가정하에 거잖아요. 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깨지면 팔아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전략일 수 있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인탑스 같은 경우는 보면 뭐 매출도 뭐 주 단위로 그죠? 1주 단위로. 대신에 얘가 만약에 뚫고 올라가면 네. 정말로 전 신고가였던 42,000원 넘어갈 수도 있겠죠. 예.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윌리엄 오닐이 좋아하는 컵 위드 핸들 모양도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커비드예요, 이들 일봉으로? 네. 약간 뭐 그런 느낌도 있네. 네. 여기서 보면 왜냐하면 차트는 결국 후행적이기 때문에 이게 네. 주봉인데요. 주봉을 보면 이런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한번 뚫었다가 내려오면 한 4만 원. 그러면 오히려 거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27,000원, 32,000원 횡보가 얼마나 잊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컵 밑바닥이 정말 짧은 컵이 될 수도 있고 네네. 스프 담은 컵처럼 스프 담긴 그릇처럼 쫙 접시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른다는 거죠. 네. 삼성 엔지니어링 8년 걸렸다니까요. 네. 네. 그거 차라리 뚫고 올라갈 때 사는 게 낫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뭐 인탑스는 아까처럼 여러 사출 제품들을 하는데 네. 사람들 항상 꿈을 쫓잖아요. 신선한 네. 걸 원하는 거죠. 그렇죠. 무슨 로보 그죠? 네. 실적 상관없어. 적자 처음엔 다 그렇게 하는 그렇죠. 거야. 그죠? 비쌀 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가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인기는 없는 거지, 그죠? 네, 로봇 그렇습니다.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도 PR이나 이런 거는 인기가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러게요. 로봇과 AI 챗봇 관련주 얘기했는데요. 네. 아직은 어쨌든 AI는 좀 테마주 성격으로 아직까지는 볼 수밖에 없고, 네. 네. 그나마 로봇 관련주가 조금 더 그보다는 이제 앞에 가 있고, 그죠? 매출이 늘어나고 이런 기업들로 주목해서 본다. AI 보시려면 차라리 그냥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사시는 게 엔비디아. 엔비디아 네. 그런 걸 사시는 게 네. 제일 베스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로봇과 AI에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 어떠신지 황유연 팀장님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